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K용플릭스님이 뉴스다이브에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동접도 추워지고 있는 뉴스다이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 여러분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기도 있습니다. 뉴스다이브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아주 예쁜 명찰을 다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후배들이 만들어줘서 고맙게. 네.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셀럽은 점점 유명해지면서 머리가 더 고불고불해지죠. 네. 아무나 어울리는 머리는 아니죠. 네, 열심히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헤어스타일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자, 한겨레 최혜정 이슈국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월요일 진행을 할 텐데, 자, 조금 전에 나온 뉴스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윤창열 실장이 지금 단장으로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습니다. 오후에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죠. 중수청법 그리고 공소청법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자, 검찰청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를 하는 공소청으로 나누어지는 두 개의 청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기존에 뭐 부패나 경제 등 범죄들이 있었고, 여기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외환 등 또 국가보호 관련된 범죄, 사이버 범죄 등 해서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고, 기존에도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검사들이 그러면 수사 잘한다 그랬었는데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검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법률가가 할 수 있는 게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에 검찰청에 있던 그 전문 수사관들이 있죠. 이 수사관들은 비법률가들은 전문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수사 체계가 갖추어진다라는 얘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 내용이 일각에서는 제2의 검찰청 만들 수 있다라는 비판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내용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률가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막중해요. 일단 우연치 않게 제가 좀 취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점점 취재를 하고 있어요. 방송이 많아지니까 별걸 다 합니다. 좋아요. 네,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에서 들려왔던 소식부터 좀 전달드리면, 보안 수사권의 긍정적이었던 그 자문위원들조차 동의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식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자문위원을 불렀냐? 이럴 거면은 결국 회의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네끼리 결정을 할 거였으면 뭐 추진단을 왜 꾸렸냐, 결국 그냥 하명식으로 했으면 됐을 것을 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조금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합의되는 과정이 없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으면 당연한 비판이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제2의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 사람들에 대해 그 제2의 특수부가 청으로 승격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인데
과거에 검찰 내에 중수부라고 있었잖아요. 중수부가 승격해서 청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죠. 물론 비법률과 법률가를 갈라갖고 다른 직제로 가고 나중에 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분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누군가 잘 잡아오거나 뭐 그렇게 확보하시는 건 정말 잘하는데 이게 또 결국엔 재판을 붙이기 위해 하는 것이 수사다기 보니까 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서 딱 그 넣고 투입하고 뽑아내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를 그것까지 공판까지 할 수 있는 수사관 공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못하지만 그 외를 담당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만약에 상하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검찰과 경찰을 합쳐놓은 그냥 더 강력해진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게 결국 검찰 인력을 조금 흡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소청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자고 사실은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그 제도의 효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화하면 다 아는 사이인데. 자,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라서 뭐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부터 해서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 특히 이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바라는 상당수의 민주 시민들, 국민들의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비롯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더 증폭되는 게 있죠. 예. 일반 국민들은 수사사법관이나 뭐 전문수사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용어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럼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걸 나눴고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이제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안 수사권이 가장 핵심이 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특정인 대통령실에 있는 특정 어떤 분을 집중적으로 성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봉. 네. 봉지욱 기자랑 뭐 이렇게 예. 실제로 뭐 두 분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종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성씨가 뭐 흔치는 않으니까. 네. 예. 자, 봉준호 감독도 계시고요. 예. 공만대 감독도 있습니다. 예. 영화적 취향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 트라우마가 워낙 이제 깊게 있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제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착 때까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절충 요소가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가는 어떤 검찰에 대한 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급 이상은 또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것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절충적인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본질적인 거를 요 만든 분들이 국민들에게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브리핑이나 차후 설명 또 세부적인 부분에 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중수청, 공소청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그 권력을 쪼개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 중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이 중수청이 되는 것인데, 그럼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럼 경찰이 하나? 아니면 검사 중에 일부가 넘어가서 하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이 생기는 것이고, 기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이 전문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겹쳐지는데 5급 이상이 되면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까지는 법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최혜정 부국장께 좀 설명 부탁드리죠. 일단은 그 검찰이랑 경찰을 한 번에 모아두다 보면 이런 이원화된 구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뭐 당연한데, 이거는 뭐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한다 이런 맥락이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사 노하우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구대 뭐 중대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이 법 안에서도 그 서로 교류가 가능하기도 해놨지만, 이게 하다 보면 개인의 역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사 잘하는 사람, 뭐 수사 잘하는 검사, 못하는 검사, 뭐 수사 잘하는 경찰, 또 못하는 경찰, 그렇죠. 이게 다 차이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사 역량을 다 같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그 안정화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도 말씀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사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 부분이 이걸로 해서 오히려 더 이 해결이 안 되거나 더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수사 역량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사해야죠. 대한민국에 범죄가 존재하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를 지금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수사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 수사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뭐 강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을 잘 듣는 그 룰 안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지금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것도 수사권 아니냐. 아예 기존의 법에는 뭐 9대 범죄든 뭐 6대 범죄든 이렇게 딱딱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걸 정해져 있지만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다. 어디든 보안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조금 더 그 우리나라 형태가 아닌 해외를 처음에 벤치마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논의를 조금 더 오픈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논의 시작한 게 한국형 FBI예요, 사실은. 그 중수청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그렇죠. 예. 그 윗단으로 가면 이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이고 그 더 윗단으로 가면 헌법 때문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근본적인 이 수사기관 개혁의 목적은 시민들이 공평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기 위한 예. 이 권력기관의 재편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 정치수사, 탄압수사 받지 않고 타겟팅하지 않고 권력의 비대화를 막으면서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맞는데 처음에 첫 출발이 뭐가 달랐냐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예. 네. 근데 FBI든 마약단속국이든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예. 네.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 취지로 됐었고 수사도 결국은 기소를 위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산하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좀 돼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그 기소를 하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런 독재 정권을 거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역사적 맥락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법무부에서도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세게 떼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통제를 하는데 우리도 처음 가보는 길을 가다 보니까 예. 여기를 어디까지 떼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수사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의 합리성과 한편으로는 그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이 양자 간의 이제 그레이존을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임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오늘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 안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법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은 보입니다. 법 전문가들은 이거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걱정은 이게 역사적 맥락이란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 법이 그냥 이대로 있었다고 하면은 되게 선해서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줄 텐데 예. 우리가 예전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했고 그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도 다 분리를 했었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 그 역사적 맥락까지 최근의 맥락까지 본다면 그렇죠. 분명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갑자기 등을 붙여갖고 한동훈 장관 시절에 예. 그렇게 곡해를 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하나도 잃지 않았고 사실상 특수부 수사가 거의 이제 예전과 동일하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가장 활기를 쳤던 게 그 이후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결국 막자고 하는 게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 별건 수사가 없어졌는가? 그 등을 이용해서 사실 그 별건 수사로 뻗어갔던 사건들이 이제야 뭐 그거에 대한 폐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혜경 씨 거 사건을 보면서 그 전까진 저도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보안 수사가 당연히 하다 보면 검사가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먼지털이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별건 수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겪어보면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피해를 입었던 아니면 이걸 실제로 봤던 그 특히 정치 고관여층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알라지틱하게 그 선의를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촘촘히 가야 된다, 더 쪼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역사적 맥락이 좀 없이
조문만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과거를 반복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법도 법 그대로 보자면 적용 잘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선의해서 쓴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을 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그 주체가 그 검찰 출신들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까지 닿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실에 있는 뭐 수석 단위들부터 이 검찰 개혁단에 들어 있는 여러 인물들, 혹은 정치권에서도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가 나오면 저건 검찰의 시각이다. 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도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워낙 많으시죠. 법조인 출신들이 워낙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그 실제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굉장히 첨예한 게 나올 때 다들 좀 이렇게 침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 지금 사법개혁 얘기 나올 때 결국은 지금처럼 사법부의 기계적인 독립이나 삼권 분립을 주장하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밖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게 뭐 삼권 분립을 위한다고 그러고 방어막 치고 하는데 결국 스스로 지금 못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이나 저 직위원 재판부가 결국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고 실제 이 그림을 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법조인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어떤 깔끔하게 우리 어떤 감정적인 감정법에 의한 이런 재단으로 생각하면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감정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취재를 했던 분도 법조인이세요. 법조인 출신이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자기는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발표될 때까지도 몰랐다. 제대로 그러니까 예. 그거를 나중에 소식으로 듣고 이거는 우리 자문단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방통행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결정권자였던 사람을 이 책임으로 모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분한테 자꾸 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예. 안에서도 실제로 보안 수사권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그냥 사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수없이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강혜경 씨 변론하셔서 같이 이제 많이 경험한 건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고소를 했을 때 6월 3일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 수사는 이 공공범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 한단 말이죠. 마포에 있는 이제 네. 공공수사대에서 하는데 다 받고 이제 킥스라고 있잖아요. 형사사법 포탈에 이제 자주 들어가서 내 거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네.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당사자들 아니고는 잘 안 들어가요. 네. 당사자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고소고발 안 당한 분은 예. 들어가 볼 일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라고 이제 넘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해줘야지 이게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무혐의, 불기소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이 가도 그 뒤에 사실은 저는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권 내에서 또 그 다음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라도 다시 또 뭐 재기 수사, 뭐 보안 수사, 네. 뭐 이렇게 하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분들은 경찰분인데 이제 서류상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 삼자적 시각처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안 수사 정말 피를 닥쳐보면 당해보면 엄청 피를 말리더라. 저도 보안 수사는 그 제도 자체로는 의의가 있는데 이거를 과거에 검찰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등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역사적 맥락을 본다면 저도 요즘에는 보안 수사권보다는 이 보안 수사 요구를 실천적, 그러니까 요구 정도가 아니라 의무 있게 하는 정도로 해서 직접 하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우승 변호사 이 발언과 한 5, 6개월 전에 정우승 변호사가 관련된 발언할 때 보안 수사권을 오히려 주장했던 맞습니다.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인가를 좀 함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얘기가 나오면 찬이냐 반이냐로만 나누어져서 갈등의 구조로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 적용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한 논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건 추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